자, 보시면요. 마름모가 돼야 되는 상황이죠. 자, 마름모입니다. 마름모 A, B, C, D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마름모를 그리고 얘기해줘. 마름모 일단 그려.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야, 마름모. 그죠? 대충 이렇게 그리세요. 뭐 대충 그리면 되지 뭐. 자, 요 점을 A라고 할게. 그럼 B는 뭐 요런 데를 B라고 하시고, 그 다음 여기를 C라고 하시고, 여기를 D라고 땅 하면 이게 마름모지 뭘. 그럼 얘는 마이너스 2, A, 얘는 마이너스 6, B, 얘는 마이너스 10, 3, 얘는 마이너스 6, 0 해서 점 4개 끝. 마름모. 되죠? 그러면 마름모라고 했습니다. 그럼 평행 사변형의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죠. 대각선을 그었을 때 이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할 거야. 수직으로. 됐죠? 수직 표현은 마름모 겁니다. 이등분은 평행 사변형 거예요. 그래서 수직으로 이등분할 겁니다. 라는 게 첫 번째 얘기. 그럼 이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AC의 중점이죠. 1대1 내분점이 BD의 중점이죠. 1대1 내분점이랑 같을 거라고. 그럼 AC의 중점 좌표 1대1 내분점은 어차피 중점 x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6, y 2개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a 빼기 3이 될 거고요. BD의 중점 x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마이너스 6, y 둘이 더해서 2로 나눈 값 2분의 b가 될 겁니다. 그럼 결론 2분의 a 빼기 3이랑 2분의 b가 같은 값이니까요. a 빼기 3이 b랑 같은 값이래 라고 할 수 있겠죠. 해서 관계식이 하나 나옵니다. 자, 문제는 a, b 값을 다 구해야 되는 게 관계식이 하나밖에 없대. 그래서 우리가 써야 되는 조건, 마름모라는 조건을 다시 한번 쓸 거예요. 어떻게? a에서 d까지의 길이나 a에서 b까지의 길이나 b에서 c까지의 길이 혹은 c에서 d까지의 이 길이들이 모두 다 어떻다? 같다. 내변의 길이가 같으면 우리는 얘를 마름모라고 하니까.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볼래요?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온전히 알고 있는 두 점의 좌표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 C하고 D가 되겠죠. C에서 D까지의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시면 우린 마름모 한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거겠네. 자, 두 점 사이 거리 구할게요. X끼리 빼면요. 4죠. 제곱하면 16. Y끼리 빼면 3이네요. 제곱하면 9. 더해서 루트 씌운 게 CD의 길이. C에서 D까지의 길이는 루트 25, 5가 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A에서 D까지의 길이도 5여야 되고 A에서 B까지의 길이도 5여야 되고 B에서 C까지의 길이도 다 5가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A에서 D까지의 길이를 구해보면 X끼리 뺀 거 제곱해주죠. 4의 제곱 16. Y끼리 빼면 A 제곱이네요. 더해서 루트 씌운 게 5가 나온다. 루트 25가 나온다. 그래서 A 제곱은 몇과 같다? 9와 같다. 그럼 A는 누구예요? 풀마 3인데 0보다 작다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러면 위에다 넣어서 B값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6이네요. 그래서 A값, B값을 지금처럼 정리해 볼 수 있겠음. 그래서 마름모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끝.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수직선 위에 같은 간격으로 8개의 점을 찍어 놨습니다. 자, 문제 사는 얘기 좀 보자. 선분 AG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에요. 잠깐만. A에서 G까지를 몇 대 몇으로? 2대1. 그럼 봐봐. 2대1 이렇게 가야 되지? 2대1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 그럼 어느 점을 찍어야 2대1이 되는 거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잖아 전체. 맞아? 그럼 6칸이니까 6칸을 2대1로 나눈다는 얘기는 4칸, 2칸으로 나누면 2대1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럼 오른쪽으로 4칸 갑시다.
하나, 둘, 셋, 넷 칸. 그 다음 다시 두 칸. 그럼 4대 2, 2대 1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구다? 가는 2가 된다. 아, 그 2예요? 네. 됐죠? 자, 두 번째입니다. 이번엔 BF의 중점을 말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 B에서 F, BF의 중점 1대1 내분점이죠. BF의 한가운데 누가 있어요? 띠용 D가 있네요. 그래서 나는 D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2대2, 1대1 중점이 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우측으로 갑니다. 4번 문제 보시면 자, 두 점 A, B가 있고요. 선분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누군지 나와 있음. 됐죠? 자, 공식 씁니다. 준우 보셔야 돼요. 앞에 틀린 문제. 이 공식 다시 쓰는 거야. 자, A, B를 그럼 누구부터 써야 돼? A 좌표를 먼저 쓰고 B 좌표 뒤에다 쓰죠. A 좌표 얘고요. B는 A, 마이너스 2야. 자, 몇 대 몇으로 내분해요? 2대 1로 내분하죠. 자, 내분합니다. 그럼 둘이 더한 값 3분의 자, X좌표부터 갈게요. X좌표 크로스해서 앞으로 써주시고 Y좌표 크로스해서 뒤에다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X좌표 크로스하면 2A, 여기 X좌표 크로스해주면 마이너스 10, 이게 X좌표. Y좌표는 3분의 이번에 Y좌표로 말하면 되죠. 마이너스 2랑 2 곱하면 마이너스 4, 여기 7하고 1 곱하면 플러스 7, 이게 내분점의 좌표. 그럼 정리해보면 얘가 3분의 2A-10, 여기 정리하면 몇이야?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게 뭐랑 같다? 마이너스 4, B랑 같더라. 됐죠? 그럼 마이너스 4가 되고 싶어요. A에 누가 오면 마이너스 4가 됩니까? 네, A는 마이너스 1이고요. B는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분점 이야기 지금처럼 또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공식 잘 써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9번입니다. 자, 9번 문제 보시면 두 점을 잇는 선분 AB가 있는데 봤죠? 9번 AB가 있는데 AB의 연장선 위 점 P에 대해서 삼각형 BOP의 넓이가 삼각형 AOP 넓이의 2배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원점도 우리가 알아야 되고 점 P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상황이거든. 단순히 AB만 갖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좌표평면의 그림을 한번 그려놓고서 생각을 해볼게. 자, 오랜만에 그립니다. 좌표평면. 4, 마이너스 2라고 하면 4, 마이너스 2. 요 점이죠. 자, A점. 자, 9, 5라고 하면 9, 5에서 B점 여기네요. B점. 이렇게. 그래서 A점, B점이 있고요. 자, 문제에서 말하는 0, 0은 여기겠죠. X축과 Y축과 만나는 점, 원점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 요 부분 보겠습니다. 선분 A, B에 어디 위에? 연장선 위에. 됐죠? 그럼 선분 A, B는 A에서 B까지를 그은 선을 얘가 우리가 선분 A, B라고 하잖아. 됐지? 그럼 이거의 연장선이면 어디야? 밖으로 뻗어나가는 요런 부분들이겠네. 됐을까요? 색깔이 잘 안 보이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티나게 이렇게 요 선인 거죠. 요 노란 선 위 어딘가에 여러분들이 점 P를 잡자라는 거네. 그럼 점 P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 모르니까 대충 잡아야 되겠지? 자, 점 P를 이런 데 놓을게요. 여기가 점 P야. 이렇게 놓을게. 그럼 문제에서 말하는 건 이겁니다. BOP 으짜. 요 삼각형의 넓이가 AOP 우왔자. 이 삼각형 넓이의 2배가 된대요. 뻥치고 있네. 됐죠? 그럴 리가 없잖아. 누가 봐도 작은데 이 새끼야. 아, 그럼 뭐야? 점피가 여기가 아니구나. 에이, 점피 잘못 그렸다. 여기 아닌갑다. 그럼 딴 데로 가야 되겠다.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내가 점피를 다시 이번엔 이쪽으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점피가 여기 있다면 다시 BOP
BOP BO 아이 그림 잘 그려. BOP 요 삼각형의 넓이가 AOP AOP 이 삼각형의 넓이의 2배가 된다. 아, 이런 상황인가 보다. 됐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이 큰 삼각형이랑 왼쪽에는 이 삼각형의 넓이가 딱 2배가 됐으면 좋겠대. 그 말은 높이가 똑같죠? 그럼 밑변의 길이가 1대 1이 되면 됐죠? 밑변의 길이가 1대 1이 되면 그러면 우리는 다음 삼각형의 넓이가 2배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끝. 됐습니다. 자, 그러면 1대1이 될 수 있게 우리가 점피의 좌표를 설정해 줘야 되겠네요. 자, 멀리서 보겠습니다. 점피의 좌표 누군지 몰라요. A, B라고 할게요. 자, 점 B의 좌표는 문제에서 줬습니다. 9,5고요. 점 A 좌표도 알고 있죠? 4,-2라는 거. 자, 멀리서 보시면 점 A는요. 점 P, B를 1대1로 내분하는 점이네요. 됐죠? 그래서 점 PB의 중점이 바로 A였다. 그럼 점 PB의 중점은요. 2분의 X값 둘이 더하고 2분의 Y값 둘이 더한 값이 점 A의 좌표였다. 4,-2였다. 라고 해석이 가능하겠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9번 문제를 보자고 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림을 그려서 눈으로 보셔야 돼요. 이게 단순히 글씨로만 읽으면 답이 안 나와. 그래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눈으로 봐주시면 여러분들이 주어진 상황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해석 결론. 얘가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A 자리에 와야 되는 값은 -1이 될 거고요. 여기가 -2 나와야 됩니다. 그럼 B에 오는 값은 -9가 되겠네요. 그래서 A값, B값을 각각 구하면 이게 점 P의 좌표. 점 P는 -1, -9가 됩니다. 해서 꼭 9번 같은 문제들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정리해 주세요.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무게중심 좌표를 구하면 되네요. 자, 무게중심입니다. X좌표 3개 다 더해서 3으로 나누면 되겠죠. 3분의 다 더한 값 12 X좌표. Y좌표 3분의 Y값 다 더합니다. 몇이에요? 0이네요. 그럼 무게중심은 뭐가 돼요? 4,0. 그래서 A는 4, B는 0이니까요. A 빼기 4는 4가 되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무게중심 생각보다 많이 어렵지 않아요. 증명과정을 분명히 보여드렸습니다. 꼭 증명과정 제대로 해석해서 무게중심이 나오는 원리를 파악하셔야 돼요. 자, 14번 문제로 갑니다. 19페이지입니다. 자, A, B, C, D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걔가 평행사변형이래.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 그림부터 그리셔야 돼. 평행사변형을 그리고 시작하자고.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뭐 대충 이렇게 생겼겠지. 아니면 돌리거나 뒤집으면 되니까. 그래서 A점이 여기 있으면요. B점은 뭐 이런 데 있겠죠. C점은 뭐 이런 데 있을 겁니다. 2,0 C, 2,0 C좌표. 그럼 D점은 이런 데 있겠죠. D좌표 B,8. 이때 평행사변형이다.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그래서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한데요. AC의 중점 좌표가 BD의 중점 좌표와 같을 겁니다. 끝. 됐죠? 자, AC의 중점입니다. X값 2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지요. 2분의 -3, Y좌표 둘이 더해서 2로 나누죠. 2분의 1. 얘는요. BD의 중점이죠. 2분의 A 플러스 B, 2분의 저기 몇이야? 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럼 결론. 여러분들은요. 2분의 -3이 2분의 A 플러스 B와 같다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결론 A 더하기 B는 -3이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 A와 B가 누군데요? 라고 하면 나도 몰라요. 더한 게 그냥 -3이라는 거밖에. 그래서 A, B의 더한 값은 -3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고, 자 16번으로 가시면 오늘 아까 했던 문제죠. 16번
마름모입니다. 16번 문제는 별표 한번 치고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6번으로 가봅니다. 16번 보세요. 4개의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이 있는데 얘가 마름모라고 했거든?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해? 라고 하면 접근은 또 똑같아. 미안. 접근 똑같아요. 일단 마름모 그리고 가야 돼. A, B, C, D 마름모 일단 그려. A, B, C, D 몰라 마름모 일단 그려. 마름모 땅 그리고 아니 몰라 여기가 A겠지. 요렇게 A, 2 여기가 B겠죠. 3,0 여기는 뭐 C가 되겠죠. 5,1 여기는 뭐 D라고 하자. B, 3 요렇게. 그럼 이랬을 때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으로 2등분해요가 마름모가 갖고 있는 성질. 됐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첫 번째는 A와 C의 중점이 B와 D의 중점과 같음. 이 말이겠네. 그럼 A와 C의 중점이 2분의 A 플러스 5, 2분의 3 얘가 BD의 중점 2분의 B 플러스 3, 2분의 3과 같음. 그래서 A 플러스 5가 B 더하기 3이랑 같다는 말일 거야. 라는 게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마름모라고 했으니까 분명히 AB의 길이나 AD의 길이나 DC의 길이나 BC의 길이 이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을 거거든.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점들을 쭉 관찰한 결과 B하고 C, BC의 길이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두 점 BC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X끼리 뺀값 제곱하고요.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우면 두 점 사이의 거리. 그래서 루트 5라고 할 수 있을 거고 그럼 당연히 A에서 B까지의 길이도 루트 5가 될 거고 A에서 D까지의 길이도 루트 5가 될 거고 C에서 D까지의 길이도 루트 5가 되는 거잖아. 그러면 A에서부터 B까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볼까? 라고 하면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 Y끼리 뺀값 제곱한 다음 더해서 루트 씌운 값이 루트 5겠다. 그러면 A 빼기 3의 완전 제곱은 1이 되겠다. 그럼 A 빼기 3은 풀마 1이겠죠. 제곱해서 1 나왔으니까. 그럼 A는 누구예요? 3 뿔마 1이니까 A에 올 수 있는 값은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2일 수도 있을 겁니다. 됐죠? 그러면 A가 3입니까 2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나도 모르겠어요. 앞에 있는 문제에서는 A가 0보다 작아요. 이딴 표현이 있었는데 여긴 없잖아. 그럼 우린 뭐 해야 돼? 나눠서 봐야 돼. 어떻게? 첫 번째 A가 4라면 대입해서 얘기하면 되겠죠. A가 4야? 그럼 B 더하기 3이 9야? 그럼 B는 몇인 거야? 6인 거야. 두 번째 A가 2라면 B 더하기 3이 7인 거야? 그럼 B는 몇이야? 4네. 됐죠? 그럼 이때 AB 더한 값은 10이고요. 이렇게 나왔어. AB 더한 값은 6이겠죠? 그럼 AB 더해서 나올 수 있는 가장 큰 값은 누구인가요? 10이네요. 라고 말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상황이 나와요. 두 가지 상황을 다 보시면 된다. 됐죠? 이 정도 얘기해 봅니다. 자, 밑에 보시면 각 2등분선의 성질이 나옵니다. 자, 요거 얘기하기 전에 이거부터 다시 얘기해 볼게요. 중선. 삼각형이 있어요. 중선이 뭐야? 한 꼭지점에서 마주보는 변의 중점에 그은 선을 중선이라고 부릅니다. 얘가 중선. 중점에 그은 선. 됐죠? 이게 중선. 그럼 지금 말하는 각 2등분선은 말 그대로 삼각형에서 한 내각을 2등분해서 그은 선을 각 2등분선이라고 불러요. 이게 둘이 같다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같을 때도 물론 존재합니다. 2등변 삼각형이거나 정삼각형이라면 둘이 같다고 볼 수도 있지. 하지만 일반적으로 모든 삼각형에서 같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각 2등분선과 중선 두 가지는 좀 구별해서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을 2등분했을 때 나오는 선을 각 2등분선,
자, 이때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도형에서 닮음을 배우면서 했던 이야기가 있어. 기억나요? 네. 요 길이를 A, 요 길이를 B,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D라고 하면 이때 A 대 B는 C 대 D와 같습니다.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과 같을 겁니다. 라는 걸 중학교 2학년 때 닮음에서 배웠거든. 그럼 또 마찬가지. 나 중학교 2학년 때 공부 안 했는데 하는 친구들이 있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얘기해드리면 되죠. 까지 거. 갑니다. 각 이등분선을 연장해서 쭉 그어요. 어디까지 그어요? 그냥 계속 그어요. 네 긋고 싶은 데까지 그으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기 다음 선과 평행한 직선을 긋습니다. 이때 얘를 이렇게 그을게. 평행하게 이렇게 그을게요. 평행하게 긋습니다. 그럼 이때 보셔야 돼. 이거 두 개, 이 두 개 평행선이죠? 평행선이죠? 그리고 선 하나 그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또 여기서 보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 봐봐. 평행하는 선 두 개를 땅 그어놓고 여기서 직선 하나 뿅 그으면 너 얘랑 같은 각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이 둘을 무슨 각? 억각? 여기도 있죠? 그럼 이 둘은 무슨 각? 막곡지각. 그 다음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럼 얘네 둘은 무슨 각? 동의각. 됐죠? 그래서 평행하는 땅 두 직선이 있고 거기에 한 직선을 짱 그었을 때 요각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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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각이 다 같은 거잖아. 됐음?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이야기. 그러면 평행한 선이 있어요. 짱 그었습니다. 그럼 이때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은 각 아니야? 맞아? 됐어요? 납득이 돼요? 여보세요? 보고 있습니까? 얘들아 봤니? 괜찮니? 괜찮니? 아우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 안 보인다고? 이놈 자식? 얌마 이렇게 하면 됐잖아. 이거잖아. 맞아? 됐잖아. 이 같은 각 맞잖아. 이렇게 요각이랑 요각이 같은 각이잖아. 맞아? 같은 각 맞잖아. 왜 그래? 됐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그럼 요 길이를 A라고 하면 당연히 요 길이도 A가 되겠죠? 이등변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봅니다. 뭘 생각하냐? 자, 요 각이랑 요 각이 같고요. 막곡지각으로 같고요. 그 다음 요 각이랑 요 각이 같으니까 이 작은 왼쪽 삼각형과 여기 있는 오른쪽 요 삼각형은 서로 닮음이죠. AA 닮음. 그럼 닮은 비가 있겠습니다. A 대 B는 C 대 D. 뿅. 됐죠? 그래서 닮은 비를 가지고서 이렇게 A 대 B는 C 대 D가 나오고요. 얘를 각 이등분 선만 그려놓은 삼각형에서는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과 같다.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여기 각 이등분의 성질에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로 더 쓰세요. 자, 요 길이를 A라고 하고 요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C, 요 길이를 D라고 했을 때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과 같은. 됐죠? 그래서 이렇게 문자로 써놓고 눈으로 보시는 게 여러분들이 더 납득하기 그리고 기억하기 더 쉬울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해 봤으면 밑에 있는 17번 문제 풀고서 마무리 지어볼까 합니다. 자, 17번 보겠습니다. 각 이등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뿅. 됐죠? 그리고 나서 너한테 구하라는 최종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죠. 점 D를 구해라. 점 D가 누굴까? 그럼 이때 우리가 각 이등분선에서의 이야기. 왼쪽 대 오른쪽은 왼쪽 대 오른쪽과 같다. 그럼 다시 A 대 B는 C 대 D와 같다. 근데 여기서 문제. A. 점 A에서 B까지의 길이죠. B. 점 A에서 C까지의 길이죠. 얘는 B에서 D까지의 길이 대 C에서 D까지의 길이의 비율과 같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뭘 물어봤어? B, D 대 CD의 비율이 몇이니? 라고 하면 나는 AB 길이 대 AC 길이의 비율만 말하면 되겠네. 그럼
AB 대 AC. AB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라고 하면 AB의 길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AB 두 점 사이의 거리는요. X끼리 뺀값 제곱해 주시고요. Y끼리 뺀값 둘이 빼면 4죠. 제곱하면 16 더해서 루트 씌운 값. 루트 20이 AB의 길이고, 자, AC의 길이입니다. X끼리 뺀값 제곱해주면 4고요. Y끼리 빼면 1이죠. 제곱하면 플러스 1이 돼서 루트 씌운 값이 되겠네. 루트 5가 되는 거죠. 자, 그럼 AB 길이 대 AC의 길이는요. 루트 20 대 루트 5가 될 거고요. 루트 20은 2루트 5죠. 루트 5가 됩니다. 그럼 몇 대 몇? 2 대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양변의 루트를 나눠서요. 그래서 BD 대 CD의 길이는 2 대 1이 될 거고요. 그럼 점 D의 좌표를 말해주세요 라고 하면 우리는 BC를 연결한 선분을 2 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말해주면 답을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BC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B좌표, C좌표 0,2를요. 2 대 1로 내분한 점의 좌표를 말하고 답을 끝내겠습니다. 더한 값 3분의, 자, 크로스에서 0이고요. 크로스하면 마이너스 4. 3분의 Y좌표죠. 크로스하면 4. 크로스해주면 마이너스 1이 되겠네. 그래서 결론 마이너스 3분의 4, 1. 얘가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점 D의 좌표였습니다. 여기까지요. 제목이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당연히 직선을 다뤄. 근데 여러분들은 직선이라고 말했을 때 이게 좀 어색할 수 있어.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얘기하게 됩니다. 1차 함수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다. 왜 바꿔서 얘기해도 됩니까? 라고 하면 정확하게 1차 함수와 직선이 같은 건 아니야. 근데 대부분의 직선은 다 1차 함수로 표현될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1차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그리고 나면 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걸로 판단이 돼서 1차 함수 이야기를 먼저 해놓고서 시작을 해볼까 해요. 자, 첫 번째 1차 함수입니다. y는 ax 더하기 b 꼴로 써져 있죠. 1차 함수. 됐죠? 자, 이때 용어에 대한 이야기. 우리 a 뭐라고 불러요? x 앞에 개수. 기울기라고 부르죠. 기울기. 이때 우리 b를 뭐라고 불러요? y 절편이라고 하죠. 자, 일단 용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y 절편이 뭐냐? 내가 이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y축과 만나서 잘리는 면이 있을 거야. 잘리는 부분이 있을 거야. 걔를 y 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럼 x축과 만나서 잘리는 부분이 있겠지. 걔를 뭐라고 부름? x 절편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차 함수 예를 들어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래 라고 하면 가장 처음 해야 되는 건 이거부터다. 이게 안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사실 의미가 없어. 그래프 그려줘. x에다가 0 넣으면 몇 나와요? 3. 0,3을 찍으세요. 1 넣으면 몇 나와요? 5. 1,5라는 점을 찍으세요. 2 넣으면 몇 나와요? 7. 2,7을 찍으세요. 마찬가지 마이너스 1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1,1을 찍으세요. 마이너스 2 넣으면 몇 나와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는 점을 찍으세요. 해서 지금 내가 찍은 이 점들 말고 무수히 많은 점들을 계속 드륵득득득득 찍다 보면 여러분들 눈에는 이렇게 직선으로 보일 겁니다. 이게 1차 함수 그래프. 그래서 모르겠으면 점 대입해서 점 찍은 다음에 하나씩 x값 대입해서 점 찍은 다음에 연결하시면 돼요. 하나 더. 이때 얘가 y절편이라고요? 이유는 y축이 여기 있죠. y축에서 잘리는 이 부분. x가 몇일 때? 0일 때 나오는 y값. 그래서 y값 3이네요. y절편이 3입니다. 라는 말인 거고. 얘는 우린 뭐라고 불러 그럼? x절편이라고 하죠. 누가 0일 때? y가 0일 때 x값 마이너스 2분의 3. 얘를 우리는 x절편이라고 합니다. 1차 함수 그래프 식을 썼을 때 x에 0 대입하면 y는 바로 b로 표현되거든. 그래서 우리가 y절편이 눈에 보이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는 기울기, b는 y절편이야 라고 얘기한다는 거. 자, 그럼 두 번째
기울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사실상 기울기라는 말은 기울어진 정도를 얘기합니다.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자, 처음에 내가 y는 2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렸고요. 이번엔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볼게. 이 둘은 y절편이 3으로 똑같죠? 대신에 나오는 그래프의 개형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 자, x에 0 넣으면 나오는 값 3이네요. x에 1 넣으면 나오는 값 4가 되죠. 얘는 5였습니다. 그럼 여기는 5가 나왔고 얘는 4가 나왔다는 거. x에 2 넣으면 얘는 7 나왔고요. 얘는 5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x에 마이너스 1 넣으면 2가 나오고요. x에 마이너스 2 넣으면 1이 나오고요. 마이너스 3을 넣어야 0이 나오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음.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기울기가 다르게 표현됩니다. 그럼 이때 우리는 이 기울기를 어떻게 계산하냐? x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으로서 계산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한테 그래프로 이렇게 보여드려요. 자, 직선이 이렇게 있음. 여기에 한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이라는 점이 있고요. 여기에 또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점의 좌표는 예를 들어 5,7이라고 했을 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는 몇이에요? 라고 하면 x가 증가된 양 2분의 y의 증가된 양 6이 돼서요. 기울기는 3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기울기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해줄 수 있고 실제로 얘도 계산을 해보시면 다음 점의 좌표는요. 마 3,0이죠. x절편. y절편은요. 0,3입니다. x가 증가된 양분의 y가 증가된 양을 계산해 주시면 3분의 3, 1이 된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기울기는 정확하게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비율 관계를 얘기하고 있고요. x 증가량분의 y 증가량으로서 계산해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기울기가 크다는 얘기는 x가 증가할 때마다 y의 증가된 양이 커진다는 말로 해석이 돼서요. 이 그래프를 그렸을 때 얘가 조금 더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세워지는 형태의 그림이 된다는 얘기고 기울기가 작아진다는 얘기는 얘가 점점 누워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한 양이 거의 작아진다, 미흡해진다 라고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보면서 기울기가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 있고 만약 직선의 방정식이 직선 그림이 1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그림이 된다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x가 이만큼 증가할 때 y값은 이만큼 감소했죠. 그래서 x의 증가량은 양수지만 y의 증가량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는 음수가 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울어진 정도를 보시면서 기울기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누가 더 큰지 작은지 정도를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고 그거를 지금처럼 정리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1차 함수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지금 똑바로 했잖아요. 됐죠? 끝. 이게 1차 함수 얘기.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왜 1차 함수라고 얘기 안 하고 직선이라고 합니까? 라고 하면 자, 좌표 평면을 내가 하나 그린 다음 내가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기울어진 1차 함수 그렸음? 됐죠? 아니면 이렇게 기울어진 1차 함수 그렸음? 됐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뭐 이렇게도 그릴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 그린 이 세 개의 직선은 전부 다 1차 함수 그래프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애도 직선이죠. 이렇게. 됐음? 얘도 직선이잖아. 그럼 얘는 몇 차 함수인데? 라고 하면 x에 0을 넣어도 3, 1을 넣어도 3, 2를 넣어도 3, 3을 넣어도 3, 마이너스를 넣어도 3 나오는 이런 함수. 그럼 얘는 x에 1 넣어도 3 나오고 2 넣어도 3 나오고 누굴 넣어도 3 나오니까 이 함수는 그냥 y가 무조건 몇일 때? 3일 때를 말하는 거 아님? 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야. 그럼 얘는 1차야? 아니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얘기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하나 더. 얘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도 직선을 그릴 수 있겠죠? 여기 2,0, 2,1, 2,2, 2,3, 2,4를 지나는 x에 누굴 넣어도 계속 y가 누구여도 계속 x가 2인 상황. 됐죠? 말이 안 나왔어. 그런 애들은 뭐라고 하면 돼? 그럼 x가 2일 때네요. 그럼 x가 2인 모든 점들을 다 찍어주면 이렇게 직선 형태가 되겠죠? 이런 애들도 역시 마찬가지. 1차 함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직선으로 얘기하기 위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고 이 두 가지의 독특한 상황을 제외하면 전부 다 1차 함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울기 y절편, x절편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서 가셔야 되는 이야기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1차 함수를 여러분들이 관찰하시면 직선의 절반 이상은 전부 다 봤다 라고 볼 수 있고, 왜 직선입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경우 y는 3일 때 하고 이런 경우 x가 2일 때, 얘도 좌표평면의 직선으로 표현되지만 이건 1차가 아니거든. 그래서 이런 애들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좀 더 넓은 범위로 직선의 방정식을 다루고자 함에 있어 이름을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른 겁니다. 자, 세 번째, 이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런 거 줄 거예요. 기울기가 누구냐? 자,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2인 직선의 방정식을 말해줘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기울기가 3이고 y 절편이 2예요 라고 하면 1차 함수 그냥 y는 3x 플러스 2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주는 건 기울기하고 y 절편을 줄 거예요. 그럼 그랬을 때 바로 식을 세워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이번엔 기울기를 줄 거고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고요. 이번엔 x절편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x절편은 4 이렇게. 그러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건 좌표평면에 직선을 그렸을 때 기울기가 음수니까 내려갈 거고, x절편 여기 있죠? 이게 4라는 거. 그래서 기울기가 2이면서 얘를 지나는 이런 직선을 그리고 이 직선의 방정식을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얘기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x 일단 쓰고요. 뒤에 y절편이 누군지 나도 모릅니다. 그럼 모른다고 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x절편이 모름이에요 라고 하면 x축에서 잘리는 면, 다시 말하면 4,0이라는 점을 지난다는 말로 해석이 되겠네. 그러면 x에 4를 넣으면 y가 0이 올 수 있게 뒤에 적당한 숫자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뒤에 누구 붙이면 돼요? 8 붙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기울기를 주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정보를 더 추가로 줘도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세울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요. 한 점을 지납니다. 2,7이라는 점을 지난다라고 해볼게. 그럼 좌표평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2,7이라는 다음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을 그으시면 다음 1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면 되겠죠. 그럼 얘는요, 역시 마찬가지. y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데 뒤에 누가 올진 나도 모르겠어. 하지만 확실한 건 x에 2 넣으면 y 값이 7 나올 수 있게 적당한 숫자를 맞춰줘야 될 거야. 뒤에 누구 붙이면 돼? 9를 붙이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기울기가 주어지고 또 다른 정보 혹은 점이나 절편들을 줬을 때는 여러분들이 1차 함수식을 바로바로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뭐냐? 기울기를 주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울기가 아닌 지나는 두 점을 줬을 때, 그래서 네 번째 얘기죠. 기울기가 아닌 지나는 점 줬을 때 그때는 얘를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자, 두 점 1,3과 2,7 이렇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줄래? 라고 하면 좌표 평면에 일단 두 개의 점 1,3이라는 다음 점과 2,7이라는 이 두 개의 점을 지나는 직선을 그릴 수 있고, 이 직선의 방정식은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으로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분의 y끼리 뺀값. 그래서 기울기를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고요. 기울기를 구했으면 아까와 마찬가지 기울기는 4고요. 뒤에 y절편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x에 1 넣으면 y는 3이 나올 수 있게 뒤에 숫자를 맞춰주면 되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기울기를 주는 경우도 있고 혹은 두 점을 주는 경우도 있을 거야.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들은 직선의 방정식을 다 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 1차 함수 그리고 1차 함수식 구하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22페이지로 가주시면 자, 지금 했던 이야기들이 대부분 다 나와 있음을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문제는 뭐냐면 밑에 있는 문제 1번 체크해 주세요. 1번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 5번 체크해 주시고요. 밑에 있는 문제 9번, 10번을 체크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번, 5번, 9번, 10번. 그래서 1, 5, 9, 10 네 문제의 답이 뭔지를 지금 확인해 주시고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26번이죠. 좌표 평면에 그림을 그리자고. 1,2라는 점을 지난데 x가 1일 때 y가 2인 다음 점을 지나고 x축이랑 평행하되 오 이렇게 x축과 평행하겠네. 됐죠? 얘가 x축이니까. 됐음? 그럼 결론. 여기 있는 이 무수히 많은 점들은 전부 다 y가 2일 때를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뭐라고 하면 돼? y는 2인데요 라고 하시면 돼. 그래서 얘는 1차가 아니야. 1차가 아닌 애들까지 우리가 얘기하고 싶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확장해서 부르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보시면 마찬가지. 10,-6을 지나요. 그럼 10,-6이니까요. x 2죠. 미안해. 그럼 2,-6을 지나니까요. 자, 다음 점을 지나는데 이번엔 역시 마찬가지 x축과 수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x축이 얘인데요. 얘랑 수직이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y축과 평행하게 y축과 평행하게 그려지겠죠. 그럼 얘는 누굽니까? 여기 있는 점들을 다 관찰해 주시면 x가 전부 다 몇일 때? 2일 때를 말하는 거네. 됐죠? 그래서 x는 2다 라는 게 문제에서 말하는 직선의 방정식이었습니다. 자, 우측으로 가셔서 이번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1차 함수를 한번 말해볼까 합니다. 자, 보시면요. 마이너스 1,3하고 4,-17, 16번이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좌표 평면에 대충 그림을 그리면 마이너스 1,3이니까 뭐 요런 점 지날 거고 4,-17이니까 뭐 요런 점 지나서 두 개 이은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되겠구나. 아이고 1차 함수 그래프 그리면 되겠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 기울기부터. 기울기는요. x끼리 뺀값분의 5분의 y끼리 뺀값 마이너스 20. 그래서 마이너스 4가 기울기가 될 거고요. 그러면 두 번째 y는 마이너스 4x로 시작했는데 여기에 누가 올지 나도 모르겠어. 편하게 갑시다. x에다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y에는 3이 올 수 있도록 네모에 적당한 숫자를 만들어주면 되겠죠. 뒤에 누구 쓰면 될까요? 누구 쓰면 될까요? 마이너스 1 쓰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지금처럼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 16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끝.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식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어요. 왜요? 왜요? 왜? 우즈? 왜요? 자, 넘어갑니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오른쪽으로 가서 여러분들한테 말을 좀 다르게 얘기하죠. 지금 22번 문제 보시면 x절편이 마이너스 7이고 y절편이 1인 직선이 누구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럼 좌표 평면에 내가 직선을 그릴 건데 x절편 마이너스 7이고요. y절편은 1이니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 누군지 궁금한 상황이구나.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명확하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0이라는 점과 0,1이라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인 거죠. 그럼 다시 뭐부터? 기울기부터. x끼리 뺀값이죠. 뒤에서 앞에 거를 뺍니다. 7분의 뒤에서 앞에 거를 뺍니다. 1. 기울기는 7분의 1이고 그 다음 y절편이 1이라는 걸 줬죠. 그러면 직선 방정식 y는 7분의 1x 플러스 1 얘를 쓰면 되겠네. 해서 끝났습니다. 22번. 그래서 지금처럼 x절편, y절편이 주어졌을 땐 이렇게 정리해서 써주시면 되겠고 간혹가다 이걸 가지고서 정리를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아니야. 그냥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차 함수로 계속 y는 ax 더하기 b 꼴로 썼을 때 우리가 지금 다루는 직선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였죠. y는 ax 더하기 b라고 썼을 때 첫 번째, 야 y는 3이라는 직선 어떻게 표현하면 돼? 라고 하면 얘는 문제가 안 돼요. a에 0 넣고 b에다가 3을 넣으면 되니까. 근데 y는 ax 더하기 b라고 썼을 때 그럼 x는 4라는 함수는 어떻게 얘기할래? x는 4라는 직선은 어떻게 표현할 거야?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y는으로 썼던 이 함수를 이렇게 바꿀 거야. 몇 x 더하기 몇
y 더하기 누구는 0. 는 0꼴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는 0으로 바꾼 다음 야, 는 0꼴이잖아. 그럼 등호가 있으니까 우리가 얘를 방정식으로 생각하자. 해서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르자. 라고 정리가 됨. 뭐까지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루지 않는 1차 함수들까지 전부 다 다루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1차 함수를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꼴로 쓰고 나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간혹 얘를 당황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지. 3x 더하기 2y 빼기 4는 0이라는 1차 방정식을 보면서 얘를 1차 함수로 바꿔볼래? 라고 하면 요거 넘기고 요거 넘기세요. 그럼 2y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4가 될 거고, 그럼 넘겨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2가 될 거거든. 그래서 네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식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대신 는 0으로 쓰는 이유는 1차 함수가 아닌 모든 직선을 다 표현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 는 0꼴로 바꾸고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표현들 좀 정리해 주시는 게 좋겠죠? y축과 평행한 직선을 표현하거나 x축과 평행한 직선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1차 함수 y는 꼴 대신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방정식꼴로 바꿔놓고 쓰도록 할 겁니다. 방정식으로 바꿨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1차로 바꾸는 게 어렵지 않으니까 지금처럼 바꿔놓는다고 해서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연습을 좀 해봅니다. 25번 문제 보시면 다음 1차 방정식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해주세요. 는 0꼴로 써져 있죠. 일단 넘깁니다. x 넘기고 1 넘기면 2y는 마이너스 x 빼기 1. 그럼 y는요. 마이너스 2분의 1x 빼기 2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니네가 알고 있는 1차 함수네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y절편도 마이너스 2분의 1인 함수. 그럼 여기 x에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나올 거고요. x에 1 넣으면 마이너스 1 나올 거고요. x에 2 넣으면 몇 나오니? 마이너스 2분의 3 나오고요. x에 3 넣으면 마이너스 2 나오는, 그럼 이런 점들을 콩콩콩콩콩콩콩 찍어보면 여러분들이 나오는 함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론, 이렇게 콩콩콩 찍어서 나오는 직선들, 점들을 쭉 연결해서 나오는 직선, 이렇게 그리시면 좌표 평면에 그림을 이쁘게 그렸구나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27번 같은 경우 보시면 는 0꼴로 나와 있지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3x는 9가 되고요. x는 3이 되겠죠. 그럼 좌표 평면에 x가 3일 때 이렇게 선을 그어주시면 되겠네. 그래서 이런 직선도 우리가 방정식꼴로 바꿔서 좀 더 이쁘고 빠르게 풀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또 어색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A의 부호가 양수, B도 양수, C도 양수일 때 이 그래프의 개형은 어떻게 그려지니? 라고 물어보면, 자,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이라는 1차 방정식 표현을 다 넘겨서 Y는 꼴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B를 나눠주면 마이너스 B분의 AX 빼기 B분의 C로 보이겠죠? 자,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했던 얘기를 정리해보면요. A가 0보다 크고 B도 0보다 크니까 X 앞에 있는 개수는요 0보다 작네요.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두 번째, B가 0보다 크고 C도 0보다 큰 상황이네요. 그러면 여기는 Y절편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Y절편도 0보다 작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기울기가 0보다 작으니까 아래로 내려갈 거고요. Y절편이 0보다 작으니까 요 밑에서 그려지겠죠. 그래서 직선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걸 볼 수 있겠네. 그러면 얘는 1, 4분면을 제외한 나머지 2, 3, 4, 4분면을 지나는 그림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는데 그 표현하는 과정에서 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바꾼다는 거, 또 요거에 대한 차이만 여러분들이 익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야기하고 나면요 하나 더 얘기해 놓고서 정리를 할 거예요. 아, 박수 치지 말아주세요. 부담되니까요. 가장 중요한 얘기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앞에서 따로 얘기해 드립니다. 잘 들어주세요.
안 돼요, 안 돼요. 되게 중요한 거야. 문제를 풀다 보면 꼭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가 나중에 여러분들 미분 배우실 때 가장 처음 해보는 접선 중에 한 형태라는 것도 나중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잘 봐주셔야 돼. 자, 기울기가 m이고요. 한 점 x1, y1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자, 숫자로 예를 들어서도 옆에다 써드릴게요. 자, 기울기가 4고요. 1,5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될까? 자, 아시겠지만 아까 이런 형태의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기울기 있고 지나는 점 나온다고 까짓 거 구하는 거 어렵지 않아. 맞습니다. 근데 얘가 문자로 나왔을 때도 여러분들은 식을 세울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보여드림. 기울기가 4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형태 기울기 4인 직선을 그릴 거고요. 분명히 얘가 1,5라는 점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한 지나는 점, 얘를 1,5라고 설정해 볼게요. 그럼 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이 있을 거야. 이때 임의의 한 점을 내가 x, y라고 하면 이 두 점끼리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을 계산한 값은 4가 나와야 되겠죠? 그럼 기울기가 4라는 말은 x끼리 뺀값 x 빼기 1분의 y끼리 뺀값 y 빼기 5가 4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 돼요. 좀 정리해 주시면 y-5는 4의 x 빼기 1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얘를 넘기면 y는 4 x-1 플러스 5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해서 전개해 주시면 아까 했던 이야기처럼 y는 4x 플러스 1. 기울기가 4인데요. x에 1 넣으면 5 나올 수 있게 숫자를 맞춰준 경우로 나오겠죠. 해서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나오면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기울기가 m이라고 하면 y는 기울기는 m인데요. x에 x1을 대입해 주면 y 값은 무조건 y1이 나와야 돼.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여기 숫자에서 나와 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외워야 되는 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기울기가 4인데요. 1,5를 지난다고 하면 x의 부호는 반대로 써주시고요. y의 부호는 지부호 그대로 써서 얘기해 주시면 돼. 그래서 지금처럼 문자로 나왔어. 기울기가 m, 나도 누군지 모르겠고요. 한 점 x1, y1을 지난다고 하면 바로 여러분들은 직선 방정식을 세워주시고 그 다음 문제에서 요구한 조건에 맞게 해석을 하면서 모르는 값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뭐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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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울기 절편 형태. y equals mx plus b. m은 직선의 기울기, b는 y 절편,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의 y좌표. 점 기울기 형태. y1은 mxx1, x1y1은 직선이 지나는 한 점의 좌표. m은 직선의 기울기, 일반형. ax plus b 아이고, plus c 뒷거. equals 0. 됐죠? 그래서 다시 한 정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표현은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나왔을 때마다 잘 익혀주시고요. 자, 24페이지까지 한 다음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문제 풀어오세요.